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가 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14일이죠. 아침 방송에서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방송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므로 먼저 큰 줄거리와 핵심 내용 일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열지구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입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는데요. 최근 주택가격 급승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6월 1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현행 자금 조달서 계획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이 되어 있었죠. 이번에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래과액과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용 시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이지요. 시행령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행은 2020년 9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현행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가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 이렇게 바뀝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과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하고요.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라든가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적용 시기는 아마 9월경에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이번에 지정했는데요. 확대되었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고양 7개 택지가 되겠고 남양주는 다산동과 별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동탄 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 수지, 기흥, 의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세종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느냐?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경기 지역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됐습니다. 자, 개선된 걸 살펴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전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기 전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제외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천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화군, 인천광역시 광화군과 옹진군은 제외가 되겠고요. 지방은 세종시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전이 추가로 되었죠. 그리고 청주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동지역은 다 지정이 됐고요. 오창 그리고 오성읍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 말이죠. 많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고 경기는 과천, 성남, 분당 그리고 수정구도 들어갔고요. 광명, 하남. 자, 이번에 수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양도 들어갔고요. 안산시 단원구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투만 지정이 되었고요. 인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지방은 대구, 수성, 그리고 세종, 그리고 대전에서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하면서 대전 지역은 하루빨리 말이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외친 바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청주 지역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야 된다 말씀드린 바 있었죠. 자, 다음은 주요 개발 호재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될 겁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거래 가격을 기획조사에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대출도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이 강화가 되겠는데, 자, 무주택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요, 현행 투기적이라든가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행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전 규제지역입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전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전산 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계약은 불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역시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행 시기는 전산 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후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수 규제 적용을 유예하도록 합니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고요.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정비사업 규제가 정비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개선이 되는데요. 재건축 부담금은 본격적으로 징수할 거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요. 모든 지역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 등에 대한 세제가 보완이 되는데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되고요. 법인 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추가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이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법인 거래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대상 실거래는 특별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이 도입되고요.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법인들이 재테크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부동산 대책 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이 지난 2월 22일 날 지정됐죠.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산과 군포 등 즉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규제 지역인 수원과 용인 등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개발 호재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 여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인 안산, 오산, 인천 등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가 유지 중이며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산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을 하루빨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외친 바 있음에도 항상 정부는 이렇게 뒤늦게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미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른 상태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게 되는 겁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죠. 대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법인 거래 및 갭 투자 등도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자, 법인 거래입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최근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을 살펴보니까 2019년 12월 기준에 법인 부동산 매매업이 전국적으로 33,0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이 2019년 12월 기준에 49,000개나 됩니다. 그러니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과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이 무려 82,000개나 되는 겁니다. 바로 투기 목적으로 특히 1인 법인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법인들은 사실상 비생산적인 법인들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인들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제가 외친 바 있습니다. 이제야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이죠. 제조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들은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도 말이죠.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제재 조치를 간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공장 총량제를 풀어서 말이죠.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나와야만이 해외로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이런 방송도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정부는 노동 규제 및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리소어링 정책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소어링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낮은 해외에 정착해서 이미 큰 금액을 투자한 기업들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 기업들에게 말이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리쇼어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융합행정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말이죠. 인센티브도 주고 세제도 혜택을 줘야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또 기업들이 물론 잘 되면 세금도 많이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말이죠. 세상이 이 언택트 때문에 말이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리소어링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승계해가지고요. 매수하는 갭투자들이죠.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 서울에서요. 5월 기준으로 보니까 갭투자가 52.4% 해당하더라고요. 강남은 갭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5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갭투자가 72.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선행 지표인 주택 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법인들의 갭투자 증가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했습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여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시켰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청약과 집값 상승세로 뜨거웠던 지역의 찬물을 끼얹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당연히 거래가 위축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향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전 정책과 차별성이 없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학습 효과에 내성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9.13 대책에서는 하락세가 32주였고 2019년 12.16 대책 후에는 9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 6.17 대책 후 과연 하락세가 얼마나 길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는 더 많아지겠지만 담보대출 제약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에만 해도 무주택자가 무려 50%가 넘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소외감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부동산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처럼 주택은 바위가 아니라 리브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내는데요. 프랑스라든가 싱가포르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5% 이상이 되겠고요. 싱가포르는 최대 30%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다주택자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요, 각 나라들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